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럼입니다. 원래는 에티오피아 시다모를 제가 왜 시다마라고 불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카페쇼 알바를 4일 동안 하면서 공통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치기 좀 할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분명히 시다마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카페쇼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우유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제가 라떼아트 시연을 했거든요. 그 회사가 이번에 호주에서 멸균우유를 수입하는데 그 멸균 우유도 라떼아트가 가능한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라떼아트를 시연하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똑같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봐 새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질문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멸균 우유도 라떼아트가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가 저지방, 무지방 우유도 라떼아트가 가능한가였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토대로 더 깊숙하고 디테일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유 속에 어떤 성분 때문에 거품이 생성되는지 이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 질문의 답이 궁금하신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스팀의 과학적인 정확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제 영상 중에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제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원리랑 스팀 거품 원리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파티셰나 셰프들은 이미 스팀 거품의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많은 바리스타 분들도 모르고 계신 걸 셰프하고 파티셰는 알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스팀 거품의 원리. 그 이유는 생크림하고 머랭을 치는 원리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바리스타 분들을 위해서 이거 우유 거품의 원리 제가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팀에서 거품을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거품을 생성하는 주된 그런 원인은 아니고요. 벨벳 밀크를 보다 더 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지방이 아니라면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네, 이 단백질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크림을 칠 때 거품기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스팀 거품을 만들 때 거품기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왜 거품기? 우리는 거품기 안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스팀봉 자체가 거품기입니다. 스팀이 나올 때 우리가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익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치익 소리가 날 때 그 스팀이 우유 표면을 때리면서 우유 표면이 맹렬히 회전하게 됩니다. 마치 거품기로 젓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친수성 아미노산이랑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풀어지면서 친수성 아미노산은 우유 속에 있는 물을 가두게 되는 거고요. 소수성 아미노산은 주입된 공기랑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 공기를 가두게 되면서 생성되는 게 바로 거품이라는 거죠. 이 아미노산 두 가지가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풀어질 때 사이사이에도 공기가 침투해서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둬놓기만 하면 공기가 너무 가벼우니까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걸 바로 방지해 주는 게 온도예요. 스팀을 하면 우유가 뜨거워지잖아요. 단백질이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여름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해가 쉽게 고기하고 계란 흰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풀어진 아미노산이 응고하면서 가둬둔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생크림에 열을 가하면서 거품기로 저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빨리 빠지는 것도 아니고 거품이 오래 유지가 되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설탕 때문이에요. 생크림이나 머랭을 칠 때 필수적으로 설탕을 넣어주잖아요. 그 설탕이 바로 풀어진 아미노산을 코팅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면 더 단단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원리를 정확히 아셨으니까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멸균 우유도 라떼아트가 될까요? 네, 라떼아트가 가능합니다. 생우유랑 멸균 우유랑 성분 차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형성되는 그런 성분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멸균 우유가 거품이 형성이 안 되고 라떼아트가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마 그 이유가 요거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멸균 우유는 균이 없기 때문에 요거트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도 라떼아트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아까 지방 성분이 벨벳 밀크를 보다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벨벳 밀크를 보다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벨벳 밀크가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수성 아미노산이 지방하고 공기를 가두면서 그러면서 거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래도 공기만 있으면 좀 거칠 텐데 지방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무지방이나 저지방은 지방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기를 가두게 되면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바로 거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답은 무지방이나 저지방도 라떼아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무지방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방이 있으면 벨벳 밀크를 만들기가 쉬운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방이 아무래도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지방이나 무지방은 거품이 오래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품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무지방과 저지방을 쓴다? 역시 우유는 지방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연하면서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셨었는데 네, 지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방이 있는 게 확실히 맛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팀 우유의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였는데요. 셰프나 파티셰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바리스타 분들은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하는데 네, 다시 정신 차리고 바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요리랑 디저트에 비하면 한참 짧은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